한국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니, 지금 저 말을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요?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백악관 간담회 자리에서요?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걸 여러 번 봤지만 막상 이렇게 직접 듣게 되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마이클 정, 하버드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22살 학생입니다. 부모님은 90년대 초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고 저는 LA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미국에서 자라면서도 부모님 덕분에 한국적인 가치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부모님은 늘 한국인의 성실함과 근면함에 대해 강조하셨죠. 그래서인지 저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백악관 간담회에서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한미 관계를 둘러싼 진짜 진실과 한 청년이 논리와 팩트로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을 설득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팩트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외교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국제정치와 동아시아 외교를 연구하며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해 깊이 공부해 왔는데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참석할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토론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발언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미국 덕에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야. 하지만 우리가 그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는지 의문이야. 우리는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그들은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지. 이건 공정하지 않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미묘한 시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봤어요. 다들 이 발언이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것처럼 논리와 팩트로 접근해야 해요.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더니 흥미롭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좋아, 젊은 친구.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지. 저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논리적으로 팩트로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는 주눅이 들기 일쑤였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계 이민자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LA 변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영어가 서툴렀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한인마트에서 계산대와 창고 정리를 번갈아 하셨고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손님들의 옷을 다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부모님은 일을 나가셨고 밤이 되어야 돌아오셨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늘 저를 붙잡고 한국어 숙제를 봐주셨고 매일 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이클, 넌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겪을 필요 없어. 하지만 넌 우리보다 더 강해야 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커가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계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한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상한 점심을 싸오는 애가 됐어요. 김치 냄새가 난다고 놀림을 받았고 제 이름을 부르기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은 몇 번이고 잘못 발음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은 너희 한국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이런 작은 차별들이 쌓이고 저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남들이 널 이상하게 본다면 그건 너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너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이지. 그 말이 머리를 번쩍 뜨이게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내가 나를 어떻게 증명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역사와 정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를 공부하면서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이고 기술,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미국과 대등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강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부분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입학 후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을 돕는 게 아니라 한국도 미국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 팩트를 직접 말하려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건 단순히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집에서는 항상 한국 음식을 먹었지만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피부로 와닿진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미국 역사만 배웠고 친구들은 한국보다는 중국과 일본을 더 잘 알았죠. 한국은 그저 K-팝과 삼성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방학엔 한국에 다녀오는 게 어떻겠니? 너가 진짜 한국을 보고 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처음엔 그냥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몇 주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인천국제공항은 미국의 공항보다 훨씬 세련됐고 자동화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공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편리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고 와이파이는 어디서든 빵빵하게 터졌죠. 그런데 한국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자체가 달랐어요. 서울 거리에서 본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공원에서도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건 할머니와 함께 방문했던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과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다. 한국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어요. 이건 단순히 미국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전쟁기념관에서 한참을 서서 기록들을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다 이겨냈어, 마이클. 그리고 앞으로도 이겨낼 거야.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더 이상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로만 인식되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강한 나라였고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백악관에서 대통령 앞에서 그 사실을 직접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 기술,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 팩트를 직접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한국을 다녀온 이후 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미국에서 한국계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게 마냥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사람들, 그들의 성실함과 끈기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더 치열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인들의 근면함,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제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공교육은 한국과 비교하면 훨씬 느슨한 편이에요. 물론 창의성과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지만 경쟁이 한국만큼 치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한국식 공부법을 스스로 도입했습니다. 하버드에 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교육열을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새벽 5시 기상, 자기 전까지 공부. 미국 친구들은 제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습관은 한국에 갔을 때 지하철에서 책을 읽던 사람들을 보면서 생긴 거였어요.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누구보다 깊게 파고들기. 한국에서의 공부법은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모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의 사교육 방식까지 스스로 적용해서 하버드 입학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무조건 끝까지 해내는 끈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마이클, 한국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 결국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악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육열과 근면함은 단순한 공부벌레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는 태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한국인 특유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국이 단순한 미국의 보호국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설명할 차례입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직접 논쟁할 기회가 생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미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학부 시절 내내 관련 논문을 읽었고 교수님들과 토론하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단순한 보호, 피보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팩트를 깨닫게 됐어요. 미국은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덕분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수치와 분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바탕으로 저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상호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은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 한 교수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클, 이번에 백악관에서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외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야. 내 논문을 봤는데 한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해. 너라면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백악관 간담회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마주하고 한미 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언급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결코 미국에 무임승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팩트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입니다. 이제 저는 대통령 앞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흥미로운 듯 바라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좋아, 젊은 친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들어보자고.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 주변의 정부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일제히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준비했던 논리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기존보다 8.2% 인상된 금액을 지급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은 한국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택 미군기지의 경우 한국이 총 92%의 건설 비용을 부담했으며 그 규모는 약 1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자료를 확인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구매하는 나라이며 최근 10년간 무려 7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 정찰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은 모두 미국산 무기이며 이는 곧 미국 내 방산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이고 연간 국방 예산만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군은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 동맹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관계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미국의 전략적, 군사적,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한국이 정말 무임승차하는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흥미롭군. 여러분,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말을 끝까지 들은 후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뭔가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제 말을 되새기는 듯했고 몇몇 정보 관계자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지.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메모를 하는 듯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말했습니다. 확실히 한국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겠군.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걸 원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통령님.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언제나 협상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은 미국에 기대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맹국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말을 듣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었어. 젊은 친구, 자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되는군.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간담회는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강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긍지를 지닌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역할과 한미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